안녕하세요. 성평등과 안전교육으로 6차시를 진행할 강사 서정화입니다. 오늘은 6차시 중 첫 차시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여러 분야의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강사 양성 과정을 교육생들에게 인권과 양성평등, 안전교육을 기본교육처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예 인권 강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강사들의 강사 양성 과정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6차시 진행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인권,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남자의 일이 될 것 같고 남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꺼리시기도 하고 여성인권, 노인인권, 아동인권, 장애인인권 막 각종 인권은 다 챙기고 왜 남성인권은 없냐고 억울해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인권 교육의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이라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잘 살자인 것 같아서 남성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성별 역할 모델의 다양화,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시작할게요. 무엇이 성별로 인해 차이가 있을까요? 또 사회적 통념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성별에 따라 역할과 모습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각자의 답변을 하고 계신가요? 네, 성별로 인한 차이가 분명 있고 너도 나도 모르게 사회 통념상 교정된 뭔가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런 성평등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표를 보면 지금 강사님들처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수료가 되면 학생들을 만나러 나가실 거잖아요. 이런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더더욱 성평등 교육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에서 결과로 보여지듯이 학생들은 선생님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서 성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남성, 여성 성평등을 논하기 전에 인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장애, 신체 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등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이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 텐데 등장하는 아이의 표정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수연아, 얼른 밥 먹어. 늦겠다. 네. 아유, 그만 좀 뛰어다녀. 남자애처럼 왜 이렇게 뛰어다녀? 옷은 또 그게... 너 애들이 남자인 줄 알겠어. 잘했어. 얘들아, 남은 시간에 뭐 할까? 선생님,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되겠다. 남학생들은 축구를 하고 여학생들 피구하자. 여학생들 축구 별로 안 좋아하잖아. 오빠 왔어? 나 냉장고에 있는 오빠 간식 먹어도 돼? 아, 야, 황시영 내가 먹으려고 아껴둔 거야. 안 돼. 가위바위보에 하나뿐인 동생에게 1억이야? 예,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없기다. 아빠가 맨날 그랬잖아. 그쵸, 아빠? 그럼 수영아, 싼아이가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되지.
그 주영이 남자는 주먹이다. 주먹. 여자는 가위해야 되는 거 알지? 가위바위보! 여러분, 지금부터 저울 만들기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진아, 넌 여자애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얌전히 얘기해야지. 이 영상의 아이 표정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수영이가 좋아하는 올블랙으로 잘 입었네. 네, 얼른 먹어. 치킨 더 먹을래? 자, 각자 좋아하는 종목 참가해볼까? 난 축구 하고 싶다. 자, 피구 하고 싶잖아. 백수 아빠? 오? 아빠가? 남녀 구분이 어딨어? 우리 아들 딸 정정당당하게 승부. 다른 모든 친구들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한번 잠시 있을까?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쓰던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직도 학교에서는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를 시키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성평등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것,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을 존중받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의 차별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출발해야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 끼 식사 스테이크 10장, 조리 있는 말솜씨의 달병가, 재단 이사장,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스트레스를 품, 엄청난 근력 소유자, 강인한 멘탈. 우선 남자라는 느낌이 더 강할까요? 누구일까요? 감이 오시나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여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역도의 유일한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죠. 그런데 만약 장미란 선수가 역도에 재능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역도야 라며 운동을 만류했다면 지금의 장미란 선수는 있을까요? 없겠죠. 옛날에는 채집 생활을 한 때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여자는 집에서 잡아온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었죠. 그러다 농경사회가 되었고 농경사회일 때는 농사일은 여자도 할 수 있으니 남자는 농사만 짓지만 여자는 농사도 짓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했습니다. 뭐 그것이 당연하던 시대였죠. 그러다 조선시대에 들어온 유교사상과 남전요비사상,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서 남자, 여자의 역할을 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나거나 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당연히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여자는 보호받고 남자가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끄면 빨리 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일은 여자가, 바깥일은 남자가 라는 성 역할을 아예 나누고 살았지만 요즘은 어떻죠? 바깥일도 같이 하는 맞벌이 부부가 늘었고 그와 더불어 집안일도 많이들 같이 합니다. 의외로 요리 잘하는 남자들 요즘 엄청 많잖아요. TV만 봐도 유명한 셰프가 거의 남자지 않아요? 그럼 무거운 짐은 누가 들어야 할까요? 그렇죠. 힘센 사람이 들면 되죠. 그래서 이젠 어떤 일은 누가라는 성별로 나누지 말고 일에 맞게 다양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접공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네일 아티스트는 여성의 영역일까요? 남성의 영역일까요? 마지막 환경미화원은 누구의 일일까요? 네, 그 어떤 것도 성별로 딱 정해진 일은 없습니다. 편견이 평등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하고 싶은 사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겠죠. 벌써 20년이 지난 기사입니다. 여성 1호 용접 기능장인데요. 그냥 산업기사, 기사가 아닌 기능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현장에 처음으로 나가면
여자가 아침부터 나왔다고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고 하죠. 그럼 요즘은 여자 용접공이 저분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자가 더 꼼꼼히 한다고 인정받는 현장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분의 건의로 여성용 용접 이게 옷이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 아실까요? 코미디언 이상준 씨입니다.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셨나요? 네, 네일 아티스트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30대 1의 경쟁률. 어떤 직업의 실기시험일까요? 환경미화원입니다. 확실히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남녀의 경계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까요? 그런데 분명 아직도 많은 분들은 저건 여자일, 이건 남자일, 분홍은 여자색, 파랑은 남자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성 역할을 일반화해왔던 것 같습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성별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특정 사회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또는 신념입니다. 남자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대범하다, 멋지다, 힘이 세다, 운동 잘한다, 이성적이다, 진취적인 등 너무나 많죠. 그럼 여자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죠? 가정적인, 감정적인, 상냥한, 미소가 이쁜, 허약한, 살림 잘하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생각들이 근데 성 역할 고정관념입니다. 그럼 이런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측의 이미지에 보시면 여의사는 있고 남의사는 없다. 굳이 직업에 우리가 성별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측의 이미지를 보시면 취업 시장에선 남성을 선호하는데 이유가 여자는 출산하기 때문이랍니다. 남성도 사실 법적 육아휴직을 똑같이 남녀 공평하게 사용한다면 저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모차는 유아차로 바뀌었는데 왜 그럴까요? 엄마가 몬다고 유모차로 부르던 것을 모는 사람이 아닌 타는 사람을 기준으로 유아차로 바뀐 거죠.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차장, 여학생, 여교사, 여직원은 학생, 교사, 직원으로 집사람과 아내의 호칭은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배우자. 녹색 어머니에는 녹색 교통봉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교통봉사를 요즘은 아빠가 하시기도 하고 할머니가 나오시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 바뀐 표지판을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시일까요? 위에 거. 화장실. 그런데 여자와 남자의 색이 대부분 저렇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요즘은 어떻죠? 남녀 둘을 같은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색, 여자색 이런 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생기고 있는 표지판 중 하나가 기저귀 교환대입니다. 예전에는 표지판에 성인인 성별이 남녀 누구였죠? 치마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가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요. 표지판도 그냥 사람으로 바뀌었고 기저귀 교환대가 남자 화장실에도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실도 지금 사실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실에 가면 모유를 먹이는 여자들이 있는데 아빠가 아이를 데려갔을 때 분유를 먹이러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죠?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시다시피 아빠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 저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역할 고정관념은 변화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어느 나라의 어떤 내용일까요? 육아천국 스웨덴의 포스터입니다. 이 남성은 스웨덴 역도 챔피언이고요.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인 부모보험제도 포스터입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아이를 돌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포스터가 제작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최근일까요? 무려 1976년의 포스터입니다. 거의 50년 전입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가 유명한데 스웨덴은 그럼 한 번에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50년인 지금까지도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시대에 맞게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육아휴직은 어떻죠?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물리적 시간만 봐도 한국은 스웨덴에 비해 30년이나 늦어서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이죠? 자, 유아차를 밀고 다니는 아빠들을 보고 나온 단어가 하나 있죠. 뭘까요? 라떼파파. 네, 이 단어도 스웨덴의 육아휴직 중 아이들을 돌보는 아빠들을 보고 나온 단어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불편한 곳도 많고 사정상 사용할 수 없는 기업도 많지만 이런 것이 서서히 자리 잡아 성역할 고정관념이 해소돼야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흔히 결혼식의 주인공이라 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맞아요. 신부를 떠올립니다. 반지를 고르고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고르고 가구를 고르고 그런 부분이 아닌 그럼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결혼식 당일 남자는 결혼식에 손님을 맞이하고 여성은 어디에 있죠? 대기실에 앉아서 하객들을 기다립니다. 왜 그러죠? 네, 물론 뭐 뒤가 엄청 긴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흐트러짐 없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한 후 사이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죠. 시집을 간다는 말을 눈으로 보이죠. 여성이 남성의 집에 들어가서 시부모와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성이 남성 가족에게 속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태어난 말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집사람, 안사람이란 말도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입장할 때 사회자의 말도 생각해보면 조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남자가 입장할 때 뭐라고 하죠? 씩씩하게 들어온다, 늠름하다. 여자가 입장할 땐 아름다운 신부. 하나도 안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린 아직도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면 종종 바뀐 모습들이 보여지곤 합니다.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랑과 신부가 우선 같이 하객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고 성별 고정적이던 수식어나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신부의 드레스 형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신랑, 신부 측 모두 남편의 이름이 먼저 적히는 것이 아닌 신부 측에 나가는 청첩장에는 신부와 신부 부모님의 이름을 먼저 적기도 한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지금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서 얼마든지 사회 안에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양성평등의 뜻과 법적 기본 이념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하고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2조를 보면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성 역할은 그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해오고 인정하는 규범이니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형화되어 고정관념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과거보다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소 유연해지고 있지만 평등의 개념까지 가기는 아직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육을 받았으니 조금씩 예전에 관습화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